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21선 장을 받지만은 주가가 안 빠지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큰 변동성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7만원은 1차 분기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4월 첫 거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GS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테마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테마가 좀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GS과 관련된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이미 먼저 한번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랠리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이 우크라이나 테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테마가 끝이 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들이 이제 테마로서의 어떤 시세가 끝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이슈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뭐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시세가 예전만 못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시세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스 관련주에 대한 시세는 끝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슈가 있긴 합니다. 요 이슈죠. 독일 가스 공급 비상사태 조기 경보 관련.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객기를 부리죠. 이것도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강국이기 때문에 원자재도 원자재지만 에너지 강국이기 때문에 참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가스 요금, 그러니까 에너지 대금을 이제 루블화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란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 루블화가 가치가 하락으로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절하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루블화로 결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반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독일의 부총리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서 가스 잔량이 25%가량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 잔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것도 위급한 거 아닌가요? 가스 잔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에너지 이슈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지속되는 거 하고요. 테마가 지속이 되는 것은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2018년도에 트럼프가 전쟁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2018년도 전체적으로 연간 봤을 때 계속 시장이 악재였죠.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왜? 제재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현상이 지속이 되는 거하고 테마가 지속이 되는 건 별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이 될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상이 지속이 되는 거 하고요. 테마의 신선도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별개의 얘기라는 겁니다. 별개의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GS라는 종목이 한정지에서 복귀가 된다라면은 강력한 시세는 이 2,400원에서 8,900원 여기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걸로 충분히 테마를 이용한 시세는 충분히 낮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여기 또 건들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시세를 먹었는데 강하게 시세를 분치해서 먹었는데 또 올린다? 개인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옵니다. 이제는. 물론 일부 따라오는 뭐 개인들이 있겠죠.
그거 보고 들어간다? 에이,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시가스란지 석유 관련주 현상은 지속이 되겠지만은 테마였던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미 식어버린 고구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식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 상승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테마가 이어달리기 식으로 순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히든 종목도 작년 10월 달에 데드크로스,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크로스. 자,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저항, 회복 실패, 저항, 그러면서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21선 저항으로 하락을 하다가 5일선 저항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추후에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패턴을 잘 볼게요. 자, 데드크로스 21선 저항이었죠. 그리고 그게 5일선 저항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달부터 바닥을 다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선 저항을 받지만은 주가가 안 빠지죠. 요 패턴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하락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지만은 상승의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큰 변동성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그리고 5일선 추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추세는 어쨌든 전환이 된 겁니다.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시장 흐름처럼 답답한 고구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돼요. 코스피도 어쨌든 지금 3월 중순부터는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2740포인트 돌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고구마 장세입니다.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완만하게나마 안전하게 좀 우상향하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41선 27만 4천원이거든요. 27만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만원은 1차 분기점. 지금 어쨌든 이 히든 종목도 지금 실적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분기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분기점은 항상 뭐가 되죠?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90%가 1차 목표 주가가 되죠. 자, 그러면 1차 목표 주가로 또 2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